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장에서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도반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의 수련의 전 과정을 한번 일괄적으로 쫙 훑어보면서 영성의 시대, 다가오는 그 영성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얼마만큼 살아있을 때 체험을 하고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체험하는 전 과정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중국 도학하고 우리의 이제 선도학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정, 기, 신, 허. 이게 중국 도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 선도 쪽에서는 정, 명, 성, 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과정을 딱 이렇게 나오는데, 뭐 똑같은 게 정기신이나 정명성이나 동일한 내용을 단어만 달리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단전을 우리가 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궁극적으로 음식과 호흡입니다. 정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다음에 숨 잘 쉬고 한마디로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정의 영역이고, 운명할 때 그 명이나 또 중국 도학에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기는 우리 선도에서는 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생각의 진동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저진동이냐 고진동이냐. 저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저진동이고, 고진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사랑, 허용, 포용 이런 의식의 레벨을 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수련을 한다, 운명의 프로그램을 알아간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은 통상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이름 붙여진 생각 에너지의 고진동을 갖다가 내 온몸으로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리가 중단전 수련이라고 하죠. 근데 중단전 수련, 하단전 수련은 정이라고 이름 붙여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싸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그냥 내면의 프로그램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선험적 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력을 갖다가 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데, 이걸 훈련으로도 가능한 것이 이 정을 충만하게 한다는 내용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신으로 올라가는 내용이나 정명성으로 올라가는 성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궁극의 영역은 통성을 하는 거거든요. 궁극의 영역은 통성을 하는 건데, 이게 중국 도학식으로 이야기하는 정기신은 어느 걸 수련하더라도 동시에 수련이 됩니다. 정을 수련하더라도 이 기라고 이름 붙인 감정의 영역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은 절대 수련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느낄 겁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몸에 피에 관련된 질병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를 잘못 운용한다. 즉 내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역이 기로 바뀌어 가지고 몸을 때린 그것을 우리가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과 기 이 레벨을 동시 수련을 하더라도 궁극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성의 영역. 그 중국에서는 신이라 그럽니다. 그 신을 밝게 한다. 그리고 신명인데, 그래서 우리 상단전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는 방편은 말이죠.
이 사람에 따라 개인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은 남자들은 주로 정의 수련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차이는 걸 느낍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수련을 가지고 여러 시켜보면서 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성으로부터 해가 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자들은 거꾸로 정에서부터 해가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통성의 과정을 가는데, 그 하나 특정 분야에만 집중을 이렇게 해버리면 성의 영역에, 본성, 머리의 영역에 집중을 하게 되거나 또는 기의 영역에 집중을 하거나 정의 영역에 특정 부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발달할 수도 있지만 편중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련만 열심히 해가지고 안에 이제 건강을 좀 좋아졌다고 한다면 마음 공부가 병행이 되지 아니한, 즉 기술련과 정수련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대부분 건강과 체력을 혼동을 해가지고 건강은 한데 체력은 좋은데 건강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과 기는 항상 동시에 수련한다. 그래서 건강과 생각 에너지 공부는 같이 하라.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선도에서는 항상 하던 말이, 성과 명은 동시 수련한다. 쌍수다. 성명은 쌍수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궁극의 영역에서 이제 이 통성을 하는 이 과정에 가보면은 정의 재료는 기가 됩니다. 기의 재료는 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본성의 환한 빛의 영역이 진동의 영역으로 낮추면은 진동의 영역이 되고, 진동의 영역이 뭉치게 되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그걸 정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단전이 발전하게 되면은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체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파워죠. 에너지가 넘쳐난다. 마음 공부가 잘 되고 기술인이 적당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정과 기가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몸에 이제 에너지 상태는 보통 사람은 말이죠, 한 1cm 정도로 밖에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빛의 에너지가 내 몸을 만들어낸 걸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생각 에너지의 집중과 확산을 통해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내 몸 주위로 어느 정도 수련하게 되면은 한 50cm 정도까지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상 우리가 남녀간에 사람 좋다 하고 이야기할 때 프로 팔짱을 끼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심장이라고 이름 붙이진 기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는 장부는 우리의 팔뚝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뚝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팔뚝을 끼웠으면 심장과 심장끼리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기의 영역이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거든요. 그럼 통상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남녀 간의 애정은 본성의 영역, 본능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태초에 인간을 만들면서 이 떨어져 나가 있던 그 반쪽이 다시 합하고자 하는 기본 속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는 이렇게 애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때는 발장을 딱 끼게 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근데 마음의 영역이 바깥으로 커져가지고 이렇게 45cm가량 뜨게 되면은, 여기서 재밌는 거, 우리 바둑판 있죠? 45cm까지 이 영역은요, 타심통이 됩니다. 감정이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심통이라고 이름 붙여진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내가 읽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동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공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판이 상대가 딱 맞아앉으면 반드시 1m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수를 못 읽게. 예.
그래서 45, 40, 90cm잖아요. 1m 떨어지면은요, 절마 생각이, 술을 먹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선 노름의 제일 일본을 바둑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신선끼리가 대부분 한 50cm까지는 언제든지 이 의식 에너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서로 간에 타심통이 못 되도록 하는 게 바둑판을 만든 사람들의 원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래 만든 게 이제 하도낙서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이족에 누가 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궁극의 영역이 이제 신의 영역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상단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신의 영역은 진동을 있게 한 재료가 됩니다. 이게 빛의 영역이거든요. 그 빛의 영역은 진동을 있게 한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일신삼극이라 우리 인체가 전체도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만들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체 전체가 하나의 빛의 스펙트럼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그것이 기의 영역으로 들어서 몸의 감각기관하고 결합을 하게 될 때는 이 빛의 진동수하고 생각과 감정의 진동수가 연결은 되어 있어야 생각과 감정은 저진동이기 때문에 몸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수련협 진행 단계는 밑에서부터 정의 에너지는 이 에너지가 받침이 되는 기본 재료가 기가 되고 기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재료는 빛의 에너지 신이 된다. 그러나 이게 빛의 수련을 하더라도 기와 정은 동시다발로 수련이 되고 기를 수련을 하게 되면 빛과 정의 영역이 동시에 되고 정을 수련을 하면 기와 신이 동시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더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법에서 이게 어떻게라는 이걸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반드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는 제가 하지 않고 그거 하게 되면 다가오는 느낌만 제가 말씀을 하면 드리죠. 제가 오늘 하는 궁극적인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영역. 빛의 영역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제가 우리 국내 수련 단체 중에 단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재밌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한 뇌호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들었죠. 들었죠. 네. 실제 상단전 이쪽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은 뇌호흡이라고 왜 그런 뇌호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느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의 수련 열심히 하고 단전호흡에 내단을 많이 쌓고 기수련이라 그래가지고 생각 에너지의 마음의 집중법 또는 기운을 옆으로 확산돼 나가는 방법 그리고 운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운을 돌리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백회 그리고 백회 앞에 전정 이 부분이 계속 벌렁거립니다. 이렇게 백회가 벌렁거리게 되고 백회가 앞에 전정으로는 파고 내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백회는 원래 찌꼬리면서 꺼무적 이렇게 해서 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손에 기운을 집중하다 보면 손에서도 기운이 뻑하고 맥으로 뛰는 느낌이 오잖아요. 맥과 맥박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맥박은 똑딱똑. 심장이 뛰는 그 순수와 따라서 맥박이 뛰는데 이게 기운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잡아보면은 아주 일정합니다. 껌뻑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건 맥으로 뜁니다. 그걸 맥이라고 그러나 보죠. 예, 그게 맥입니다. 예. 그 맥박은 피가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뛰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맥과 똑같이 백회는 맥으로 뜁니다. 처음에 백회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 기운하고 연결시키면은 이 백회의 기운은 세 박자로 뛰거든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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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아마 한의학에서는 그 세 번째 맥을 부맥이라고 그럴 겁니다, 이게. 그 통상으로 맥박 그러면 똑딱, 똑딱 이걸로 알잖아요. 근데 3박자로 뛰는 걸 백회를 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등 뒤로 이 백회의 혈은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체의 부정적 에너지는 탁기, 그리고 이 존재가 겹쳐지고 있는 선기, 이걸 두 개를 빨아들였다, 넓혔다, 이런 걸 동시다발로 같이 하기 때문에 백회 이 자체만 열린 거를 사람들이 천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거긴 탁기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전정혈, 숨고르라고 이름 붙인 전정혈로 내려오서 파고드는 느낌은요, 선기만 내려옵니다. 이 앞으로. 그래서 수련할 때 혀끝을 입 천장에 딱 대고 앉아 있어 보면은 성기가 내려와가지고 혀끝하고 연기를 딱 될 때 혀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뻣뻣해지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근데 그 뻣뻣해지는 게 탁 타고 내려오면 혀가 쫙 풀립니다. 이렇게. 딱 풀리면서 아주 우습게 이 앞에 있는 게 우리 천돌이라 그러거든요. 천돌 혈기가 항상 이 무엇이 뭐래 묵직하고 눌린 듯이 가가랑 합니다. 이게 천돌이 이렇게 웃기는 게 제가 그저 임동맥수를 타통하는 그 방법 중에 이 천돌혈이 요 대추혈하고도 연결시키라 그러잖아요. 이 천돌과 대추가 연결되면요, 이 성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 천돌혈하고 연결되고 등 뒤에 동맥으로 올라가는 대추혈과 두 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은요, 그때 전생이 느껴집니다. 보인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느껴집니다. 대추혈 이 자체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저장된 그 기억이 내 의식 레벨에 같이 올라오고 내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전정혈이 열려서 밑으로 파고 내려올 때 그 영역하고 딱 내려오면은 그 빛의 에너지하고 동맥으로 타고 올라갔던 이 에너지 영역하고 둘이가 인동맥으로 딱 연결될 때 빛입니다, 전생이. 그것도 박사님 그러면 밑에서 우리 저기 그 축기 폐음하고 명문호흡 할때 예. 세 가지 부분이 명문호흡이 계속해서 올리는 거 세 가지 점이 합쳐지는 거하고 이거 합쳐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예,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쪽 인당혈하고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밑에 하단전 세 군데가 하나 지면 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그 통로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연결하는 통로인데 신의 영역은 여기 이제 인당혈하고 등 뒤로 올라오는 옥침혈이 있습니다. 목 뒤에. 옥침혈하고 이 앞에 있는 전정혈하고 이 세 개가 내려오면서 합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뇌가 숨을 쉬는 느낌으로 옵니다. 껌뻑. 맥으로 뜁니다. 이렇게 껌뻑. 맥으로 껌뻑 뛰고. 통째로요? 그 통째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 맥하고 요 맥하고요.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쪼는 듯한 느낌으로 눈알이 뒤로 파고드는 느낌으로 옵니다. 이렇게 눈알이 뒤로 쭉쭉 파고드는데 이제 초보 한 중급반 올라가더라도 이까지 중간까지는 에너지가 파고드는데 옥침혈하고 연결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끝없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 기운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이게 움찔 요 기감은 이제 중급반 과정에 들어가서 기감을 합니다. 중급반 과정에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따 좀 드리겠는데, 그런데 기감이 올라가서 이것도 연결되고 나면 3개의 점이 딱 되면 요 안쪽에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듯이 빛이 한번 번쩍거립니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번개 형태로 반짝 드러나거든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이제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얼굴 전체에 이 뇌하고 이 바깥에 있는 세포가 아주 마치 그 뭐라 그럴까, 기포가 터지듯이 타닥타닥타닥 그러면 지글지글 이렇게 끓습니다. 이렇게 지지직 끓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집중하는 곳에는 그 혈자리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0회를 딱 집중하게 되면은요, 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앞에 동맥으로 100회로 올라갔다. 그럼 전정혈로 가면 전정에서는 파고 내려옵니다. 딱 숨골이라고 하고 이름 붙여진 게, 어린애들이 숨골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숨 쉴 때 진짜 이렇게 뻑뻑 숨을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단전에 이끌어진 이 통성의 영역에는 이런 몸의 기의 감각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 한번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이 빛이 한번 번쩍거리고 나면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시 그렇게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냐고, 수련이 잘 되고 몸 전체에 집중을 했을 때 번쩍하게 되면
오거든요. 요때 빛이 한번 내 의지대로 번쩍하고 올 때가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마가 침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번쩍 해버리면은 우리가 잡기가 들어오고 희끄무리한 빛에는 잡기들이 막 들어오고 먹고 구경을 하러 오는데 그래 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접속을 해가지고 통상 이야기는 빙이라는 개념도 그때 생기거든요. 어설픈 수련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약간 빙의가 될 듯한 느낌이 오면은 몸으로 찌르르하고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런 순간에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번쩍하는 느낌이 와버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몸에 어느 다가오는 느낌이 왔을 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게 왜 음성 내공을 하라 그러느냐면은 기수련의 가장 빠른 방편에 제가 진동이라 그랬잖아요. 기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진동은 소리의 파장이거든요. 그 소리의 파장을 가지고 웅 하다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뇌가 자꾸 터지듯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가슴에서부터 진동을 주게 되면은 가슴에서부터 이 진동이 가지고 몸, 팔, 다리 이런데 전부 다 그렇게 마치 전기가 오듯 지지지지 이렇게 옵니다. 그게 이제 천돌하고 대추혈하고 연결되게 이제 요 밑에서만 오다가 머리 전체로 그 진동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바야흐로 이제 통성, 신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왜? 떨림은 이 기운은 재료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떨림 안에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음성 내공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가장 빨리 가는 방편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쩍 빛을 보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 에너지의 가장 원재료가 되거든요. 생각의 원재료가 그 안에 이제 바탕이 딱 느껴지게 되면은 그 생각의 주인 되는 훈련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라는 완전한 자각이 깃들어야 합니다. 그래, 이 빛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빛 자체가 나다. 이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상단전의 빛이 하얀 빛이고 환하다 그러잖아요. 환한 거가 보면 그게 환한 그 빛이 우리 요가에서 7 차크라를 이야기하는데 7 차크라의 마지막 빛이 환한 빛이거든요. 보랏빛이 아니고 그것은 막 빨주노초 파남배가 100개의 색깔이 자주색이라 그러는데 그 자주색 안쪽 그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하얀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흰 빛에서부터 7가지 빛깔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빛의 이 영역이 빛이 곧 나라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내 의식의 레벨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하얀 빛을 보기까지의 과정에 바라보는 빛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 신민계만 영역을 하면 제가 자주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무당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묵기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푸르댕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주빛이 많이 뜬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제 산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드러나고요. 일반인들, 그 중에 사람 개개인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개개인성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있죠. 존재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옳다. 네가 하는 거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말로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집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낮은 색깔의 빨간색입니다. 네. 이제 빨주노초 파나보 쭉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누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남색이 보이는 건 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색은요 인당의 밑에서 내려오는 코하고 요 색깔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올라가기 전에 색깔이고, 노란색이죠. 이 비장과 위장의 토, 여기서 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밑에 이제 귀에 가슴의 색깔하고 밑에 하단전 빨간 색깔하고 중간 색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영과 용서를 할 수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본능에 충실하다는 본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식과 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먹이 활동하고 종족 보존 활동에 충실하면 주로 노란색이 먼저 띄입니다. 근데 이 7가지 색깔에 쫙 다 비치는 그 한 가지 색깔이 말이죠. 황금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흰색이 가기 전에 색깔에 다 합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막 무당기도 있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고 중심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황금색이 비칩니다. 예. 일반 노란색하고 다르죠. 그거는 아주 진짜 황금색이죠. 이렇게. 그 중국 황제의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이렇게. 모든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흰빛을 딱 해가지고 딱딱 넘어가게 되면은, 기와 정과 신이 하나가 딱 되게 되면은, 내 에너지 전체가 바깥으로 딱 확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하고 현실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영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영혼을 바라보고, 한 맺힌 영혼들을 갖다가 천도도 시켜주고 하는 그 영매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 영매는 다 있었던 사람이 이걸 수련을 통해서 했건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했건 한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에드가 케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영능력자, 그 다음 스웨덴의 여성 정치학자 로스 여사, 예, 로스. 예. 이 두 사람의 이제 사후 세계에 영매한 그 역할들을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빛의 세계에서 7가지 그 색깔을 전부 다 합산돼 가지고 내 에너지가 6과 0, 혼과 백, 혼백 전체를 갖다가 다 그렇게 이제 합일된 이 사람들을 저쪽 세계 갔다가 이쪽 현실계로 왔다가 하는 걸 연결되는 걸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둘 다 정신과 의사거든요. 에드가 케이스도 그렇고 로스 여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란 말이 정과 신이란 말이에요. 아랫배를 정, 상단전은 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내용을 저쪽 세상을 보면서 능력을 해주고 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이제 거기에 영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식 에너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확산을 되고 되면은 여기 1m 이상만 좀 늘어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체험을 하는 것이 유체 이탈 체험하고 자각몽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유체 이탈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들이 육체와 유체를 구분해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이 정도까지만 알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심신이원론 데카르트가 주장한 거 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따로 있다.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다. 그 심신이원론을 갖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한 건데 그 서구적 방식에 묻어 있으면 반드시 유체 이탈 개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몸 따로 있고 왜? 체험의 영역에서는 내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가가지고 내 몸을 보니까 그래서 내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다. 근데 엄밀하게 심신이론론의 개념은 우리 선도 수행은 철저하게 심신이론론으로 들어가는데 유체가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내 육체의 의식을 가지고 확산하다 보면은 확산된 에너지가 내 육체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걸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자각몽 상태도 똑같습니다. 그걸 밖에 나와가지고 아주 생생한 관념에서 내 정신 상태만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체이탈 아닙니다. 의식의 확산 상태고
내 몸의 감각의 기운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밖에 나와 있는 내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근사 체험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죽음 직전에 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빠져나온 유체가 내 몸을 바라보고 다 했다. 내 의식이 확산 상태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이 뭐냐? 궁극적으로. 의식 에너지가 몸을 딱 감싸고 있다가 점점 확산되고 빠져나가게 되면 육체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요. 죽음의 가장 핵심은 감각은 이 땅에 만들어진 물질계의 진동을 그 진동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몸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걸 만져보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내 손의 진동하고 이 탁자의 진동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이 딱딱한 고체구나 이렇게 느낄 따름입니다. 그걸 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고. 그런데 확산돼 나가면은 의식이 확산돼 나가면은 감각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감각이 줄어들고 현실계에서는 이런 물질계의 감각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의 에너지와 영의 에너지 자체적으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감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 감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갖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세계를 버린다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진동의 영역, 기의 영역, 진동의 영역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아니할까요?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생사는 여여하고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영역은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만큼은 끊임없이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이 구원 이런 개념들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단어로서 만들어놓은 게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냥 계속 사는 걸로 착각들을 한 건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 에너지체 차원에서는 항상 영생입니다. 그 영생에 기가 우리가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좁히게 되면 육체가 되고 밀도를 확산시켜 버리면 영과 기의 생식으로 확 빠져들어가 버리면 물질계의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신이 합일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살아있으면서 육신의 감각을 다 없애는 것. 이게 우리가 통성의 영역이고 이게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수련의 방법들을 중국 도학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몇 개밖에 없는데요. 우리 선도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주하시면서 계속 수련하시는 분은 어느 일정 기간 되면 반드시 요거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보시면 반드시 체험합니다. 저쪽 세계, 빛의 세계, 기의 세계. 그래서 그 체험을 해보시고 그 체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초부터 한번 가보겠다 이러시면은 처음부터 가르친 단전호흡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기운부터 잡는 가려 훈련해야 되고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기운이 몸을 갖다가 안에 꽉 들어와서 감싸고 있는 걸 확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확산하면은 반드시 환시와 환청에 휘갈립니다. 예, 그냥 이거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했으면은 기술인이라고 이름 붙이진 감정의 영역을 맑고 장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욕심으로 딱 차가 있으면은 반드시 환시, 환청에 시달립니다. 확산돼가지고. 뭐가 환시냐? 여기서 혼의 영역이 쭉 정과 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들 마주치는 거는 내 기라고 하는 감정의 영역과 동일한 주파수가 접속을 돼버립니다. 이렇게. 내 욕심이 있는 영적 에너지와 접속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귀신이 보이거든요. 네, 그쪽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영혼들하고 접속을 하니까. 그럼 그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부터 자기가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내 근본 에너지가, 가슴의 에너지가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영역이 확성되면은 두려움과 공포의 에너지가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 접속을 하게 되면 무섭다라고 하는 것에 무서움이 배가 되어버립니다. 활짝 크고. 이게 그러면 박사님 결국은 어떤 그 우리 영성 닦음의 과정에 있어서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최고 과정에 올라갈 수가 없네요. 구조 자체가. 아니, 구조 자체를 올라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안쪽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뭐 내만을 위한 생각도 있고 남을 위하는 생각도 있고 오만 잡것들이 내 그 색깔에 딱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 영역을 이거를 다 있게 한 근본이 내다라는 그 자신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갈고 닦아라 하는 소리는요,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 가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을 드러나고 할 경우에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워 나가는 이 훈련. 그래서 기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요,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사람들 이게 뻑뻑합니다. 그 손에 땀이 많이 나고요. 뻑뻑해지고 막 강력한 에너지가 있나 하고 막 자기 갖고 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이 에너지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오래 하면서 마음을 갖고 닦아 나오면은 이게 뻑뻑한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형태로 옵니다. 찌리리하고 그게 기의 영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이 뇌 전체도 지지직자 능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뇌 영역을 되게 집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진동이 많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한번 봤더니 영화 중에서 이제 순간 이동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점퍼 그건데, 점퍼인가? 점퍼. 젊은 애 나와서 맞아요. 순간 이동. 체포로 다니는 애. 예, 체포로 댕기고. 그게 이 사람이 순간 이동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본 것이 자기장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칡뿌리잖아요. 네. 그 자기장이 남았으면 여기 있다고 막 걸고 하는 건데 그건 확실히 자기장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머리 쪽에 지지지지 하다가 엄청난 자기장이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번쩍하고 이동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압니다. 내가 의식도로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지지직거리는 이 느낌, 빛의 영역은 생각하는 곳에 몸이 간다라고 하는 걸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도 좀 지지직거리는 느낌이 오고 환한 빛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과 혼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 내 몸을 갖다가 빠져나가고 내 몸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영역과 접속을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하나의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살아있는 이 내나 몸을 벗어난 내나 나는 똑같은 내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전생이 있니 없니 하고 질문하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도 완전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천도를 하고 대추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전생의 기억으로 완전히 떠오르거든요. 싹싹 떠오르고. 그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좀 뭐 그렇지만은 떠오른다는 저는 기억으로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든 전생은 있었다. 다만 그 전생의 영역에 내라고 하는데 현재의 개체로서 영으로 가는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영적 에너지의 경험이 같이 짬뽕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영점 장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의 강을. 제로 포인트 필드라 그럽니다. 녹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고 다시 이 생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내 경험, 타인의 경험, 이거 다 녹아들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에너지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생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전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생을 하게 된 것은 이 땅에 감각기관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만큼 한풀이를 하고 갔느냐, 한을 가지고 갔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환생의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환생을 해와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 운명의 프로그램 자체를 기운의 영역 가지고 딱딱딱딱 저장을 해가지고 몸에 딱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게 내가 운명의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운의 영역이 점점 확산돼 가지고 영의 영역으로, 저 빛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받아들이는 내 영혼의 개념하고 기의 영역만 가져가는 내 영혼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정의 영역만 가져가는 영혼의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의 영역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진성 구독자 이런 도의 영역에 기의 영역에 이걸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도 기와 영의 영역 갖다가 쫙 50% 이상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생에서 내가 못해본 마지막 관문 진짜 한번 뚫어보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우리 이쪽에 극소수지만은 우리와 같이 수련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입니다. 그 영혼의 강이라 이름 붙여진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갖고 온 이것들이 같은 등급의 영적 길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인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같은 등급의 영적 에너지 진동수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이 땅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 운명의 프로그램이 의도한 필연으로 돼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세계의 진실하고 이쪽 현실계의 세계의 진실하고는 신명계와 현상계고 신명계 그 너머의 절대계의 영역에서 갖고 있는 영역은 연결 고려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절대계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어이구 강의가 좀 길어졌구나. 자, 이쯤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곳 저희 무주원 수련장은 이런 인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고 개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강론 부분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는 정의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운을 가지느냐. 이제 가장 기초반이 있고 생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급반이 있고 빛의 에너지를 가는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반하고 고급반은 저희들이 장소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기초반은 저희 이곳 종합수련장에서 담당을 하고 고급반은 계르에서 각 개인별로 들어가 가지고 혼자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영역 올라갈 때까지 죽어갖고 해보는 곳이고 중급반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늘 공사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달 중으로 중급반 수련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충기장 신명의 과정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급반 수련을 한 두 사람이 계르에서 각각 자기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 지킴이가 종합수련장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건강을 돌본 그 과정 수련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영적 에너지 능력을 계속 이 땅에 퍼뜨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내가 기초반 수련하겠다 하시는 분, 중급반 기수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 고급반 신수련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 누구든지 오셔도 이제는 장소가 다 됐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걱정할 게 없고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우리 아랫집에 정말 좋은 분이 한 분이 이사 오셔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통로까지 다 만들고 겨울에도 우리가 물 걱정하지 않게끔 비상식수도 다 만들고 우리 주차장까지도 넓게 만들어주는 재밌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 끝내게 되면은
지금 이곳에서 명상 스테이를 하고 가신 분들에 보면 대부분 중급반 정도의 레벨은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무주원 식구들에 한해서는 한 달에 한 번 고급 수행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간의 주말 수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금토일은 우리 집중 수련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더 해보겠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강인지 보면은 이거 지킴이 우리 송도자 전화번호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은 왜 몇 명쯤 오겠다 하면은 우리가 식수 인원을 파악을 해야 반찬을 준비를 하거든요. 밥과 국은 우리 여기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수련하면서 제대로 된 초급, 중급, 고급 생사에 넘어선 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가 7학년인데 이 땅에 나와 있는 마지막 역할극이 최대한 또 내 정도까지는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고 뜻이고 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장소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들 없죠? 네.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